안녕하세요. 유료신문의 심혜석 기자입니다. 오늘은 별다른 이슈와 재밌는 게 없어서 시청률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난주 11월 28일부터 12월 4일 사이 주간 시청률 1위가 뭘까요? MBC 카타르 월드컵 한국과 가나전이 20%를 찍었어요. 2등이에요. 1등은 뭘까요? 흔히 생각하는 정답 MBC 카타르 월드컵 한국 포르투갈전 17%로 3등입니다. 뭐 3% 차이 나는 건 뭐 포르투갈 경기가 더 관심은 많이 집중됐지만 시간대가 10시와 12시 차이로 시청률이 다소 낮아진 걸로 보여지는데 뭐 당연히 1등 할 거로 생각했던 월드컵 조별리그 두 경기가 2등, 3등에 그쳤어요. 1등은 뭘까요? 여기서 또 하나 아주 쉬운 게 있어요. 언제 어느 때나 누가 물어봐도 혹시 뭐 연애 관련된 뭐 스포츠 측면 연예 매체 시험 본다고 이런 문제를 낼 리는 없겠지만 여튼 뭐 만약에 문제 나온다면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시청률 1위가 뭐야라는 거에 대한 정답은 딱 정해져 있어요. 주간 시청률 1위에 그냥 독보적인 존재가 하나 있거든요. 무조건 1등이야. 매주, 매년, 언제 봐도. KBS 주말 연속극이 무조건 1등이에요. 거기는 끝날 때쯤 되면 뭐 30% 넘기고 40% 가는 경우도 많고 시작을 해도 뭐 10%대 후반으로 시작해가지고 초반에 뭐 20% 초중반 가다가 20% 중후반 가다가 막판 가면 30% 넘기고 그냥 공식이에요. 무조건 1등은 KBS 주말 연속극. 2등은 뭘까요? 2등은 딱 정해져 있어요. KBS 1TV 일일 드라마. 3등은 뭘까요? KBS 2TV 일일 드라마. 그러니까 뭐 드라마가 요즘에 뭐 오징어 게임이 뭐 그냥 전 세계를 초토화시키고 뭐 하고 뭐 어떤 화제적이 나오고 해도 시청률 순위는 무조건 KBS 주말 연속극 1등, 2등 KBS 1TV 일일 드라마, 3등 KBS 2TV 일일 드라마. 종종 SBS 일일 드라마가 3등 자리를 이렇게 노려보기도 해요. 하지만 뭐 1, 2등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12월 4일 날 아주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날 시청률을 보자면 KBS ETV 주말 연속극 3남매가 용감하게가 21%를 찍었어요. 지금 이미 약간 중반부로 돌입을 했는데 기존의 KBS 주말 연속극의 아우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물론 21% 대단한 시청률이지만 지금 정도면 25%는 넘겼어야 되는 게 이제 KBS 주말 연속극의 공식인데 아직은 21%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JTBC 아주 과감하게 이런 드라마는 처음인데 금토 드라마도 아니고 토일 드라마도 아닌 금토일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이건 지금 21% 얘기했던 건 닐슨 코리아 기준인데 닐슨 코리아 이날 1일 시청률 기준으로 21.766을 기록했어요. 0.766 차이로 KBS 주말 드라마보다 물론 지상파만 놓으면 여전히 1등이지만 전체로 따졌을 때 종편 채널인 JTBC의 재벌집 막내 아들이 KBS ETV 주말 연속극을 0.766% 아주 뭐 1%도 안 되는 큰 수한 차이지만 역전을 했어요. 제가 보기엔 이번 주 주말에 차이가 더 벌어질 거예요. 지금 21%, 거의 22% 가까이 왔으니까 이번 주 중에 25%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 물론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30%를 넘기기는 끝까지 쉽지 않아 보이긴 하지만 20% 중후반까지는 충분히 치고 올라갈 동력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우스갯소리로 송중기가 KBS한테 세게 때린 거예요. 자, 송중기가 KBS를 때렸어요. 맞은 데가 어딜까요? 어느 부위가 맞았을까요? KBS에서 가장 곡소리 나는 데가 어딜까요? 방송국은 이제 국으로 편성되어 있죠. 뭐 교양국, 예능국, 보도국, 드라마국, 뭐 국장들이 다 있는 건데 어느 국에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까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드라마국이 막 붙었으니까. 하지만 가장 난리 난 데는 어딜까요? 가장 초긴장하는 송중기한테 진짜로 한데 맞은 데는 어딜까요? 보도국이에요. 물론 이제 KBS 주말 연속극은 2TV 방송을 하기 때문에 1TV 9시 뉴스와 바로 연결되는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어떤 게 있냐면 뉴스에 같은 경우에 그냥 틀어놨다가 마저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시청률이 KBS 1TV 일일 드라마예요. 일일 드라마 끝나고 거기 바로 9시 뉴스를 하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시청자들, 특히 중장년층의 시청자들의 시청 패턴이 딱 그거예요. KBS 1TV 일일 드라마를 봐요. 그대로 뉴스를 봐요. 예전에는 간혹 채널을 돌리기도 했어요. 뭐 MBC 뉴스나 SBS 돌리기도 했는데 그 시간대에 뉴스를 안 해요. 올고지 그냥 9시 때 그 어떤 걸 편성해도 9시 뉴스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KBS 뉴스가 가장 높은 시청률을, 그러니까 전체 뉴스 중에 가장 높은 시청률을 유지하는 가장 큰 힘은 일일 드라마에 있어요. KBS 입장에서는 가장 허물어지면 안 되는 게 무조건 시청률 1위는 언제 어느 때 그 누가 물어봐도 1등은 누구예요? KBS 주말 연속극이에요. 2등은 뭐예요? KBS 일일 드라마. 이 공식이 깨지면 뭐가 깨지냐면 KBS 9시 뉴스의 시청률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굳건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감히 넘보는 사람도 없었고
넘본다고 넘봐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들만의 리그였어요. 다른 방송국에는 차마 생각하지 않는. 그런데 이제 종합편성 채널과 케이블 채널의 차이가 뭘까요? 보도국이 있고 없고죠. 케이블 채널은 뉴스 방송을 안 하죠. 그러니까 뭐 물론 종합편성 채널도 종합편성이니까 뭐 드라마도 신경 쓰고 예능도 신경 쓰고 보도도 신경 쓰지만 지금 종합편성 채널들이 대부분 우리나라 가장 유력한 일간지들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보도에 굉장히 신경 쓰고 또 종합편성 채널을 되기 위해서 애썼던 이유가 보도국 때문인 거거든요. 아니면 그냥 케이블 채널로 가면 되는 일이었으니까. 그래서 뭔가 뉴스의 영향력을 키우고 싶은데 그래서 보면 최근에 가장 종합편성 채널에서 잘 나가는 뉴스는 TV조선이에요. TV조선 메인 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엄청난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 그리고 그 파생된 예능 프로그램들이 뉴스 앞뒤를 감싸고 있죠. 그러니까 KBS 일일 드라마 보고 KBS 뉴스를 보던 사람도 있는가 하면 시간대 다르니까 TV조선에서 하는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거기서 파생된 예능 프로그램 보다가 그대로 뉴스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TV조선 뉴스가 최강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 지금 JTBC가 이것 때문에 뉴스를 뭐 시간이 올라간다 내지는 또 뉴스랑 붙어 있는 시간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진 않지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껏 그 누구도 방송가에서 생각하지 않았던 KBS 주말 연속극과 일일 연속극이 이 수십 년간 이어온 이 독주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신호가 온 거죠. 물론 그런 경우는 있어요. 한 번씩 뭐 대단한 드라마가 나타나면 1등을 대신하기도 해. 막 50% 가는 드라마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 하나가 잘 나가는 건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소나기. 어차피 16부작이고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올 텐데 뭐 그래 뭐 센 놈 한번 나타났지만 그래 잘 놀다 가라 뭐 이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12월 4일 시청률 결과는 놀라운 게 또 하나 있어요. 이날 종영한 드라마가 있어요. 아쉽게도 뭘까요? 그 연애 프로그램 PD면 공부 좀 하세요, PD님. 네. TVN 슈룹이 10일 4일 날 종영을 했어요. 토요일 드라마였고 18.159%. 케이블 채널 드라마도 거의 20% 갖고 그러니까 케이블 채널 드라마, 종합편성 채널 드라마, KBS 주말 연속극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20%대 언저리에서 시청률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송중기 저 새끼 밉지만 그래 뭐 놀다 가라 하겠는데 저기 김혜수까지.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게 뭐 하나 끝나고 하나 오는 거고 뭐 이제 슈룹은 끝났고 재벌집 막내들 한참 가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초반부는 거의 같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KBS 주말 연속극의 독주 체제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 패턴이 무너질 수 있겠구나. 지금까지는 사실 KBS 주말 연속극이 재밌어가지고 늘 1등을 했을까요? 그냥 그 패턴대로 시청하는 시청자가 딱 많았던 거. 그러니까 그 패턴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세상이 오거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재벌집 막내 아들이나 슈룹 같은 경우에는 본방을 안 보고 OTT로 보는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일일 드라마랑 주말 연속극을 OTT로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일 연속극 한 번에 그냥 몰아가지고 일주일치 보시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OTT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본방의 의존도가 높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주말 연속극, 일일 연속극이 KBS가 막강했는데 그게 무너지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이목을 끌어요. 오늘은 시청률 얘기만 했고 사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시청률이 아니라 재벌집 막내 아들의 기세가 무섭다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아마 올해 연말 가기 전에 몇 번 더 이 방송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인기니까 인기가 있으면 화제성도 많고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하기로 하고 우선 재벌집 막내 아들 봐요? 도대체 뭘 하는 건데 우리 PD님은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배경이 되는 재벌가가 순양그룹이에요. 어느 기업을 모티브로 했을까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겠죠. 왜냐면 여기서도 처음부터 나오는 게 반도체를 우리나라 제일 잘하는 회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80년대 배경에서 근데 막 한참 반도체를 시작하던 삼성이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 얘기는 현대에도 가까운데 기본적으로는 삼성과 현대를 적절히 섞어놨어요. 어떤 분이 딱 그렇게 이 설명실에 저는 와닿더라고요. 고 정주영 회장이 그 현대의 창업주가 아니라 삼성의 창업주였다면 딱 순양그룹일 거다. 근데 그렇지도 않고 여러 개가 막 섞여가 있고 또 보면 또 재계 1위가 아니라 2위예요. 굉장히 여러 개 섞여가지고 그 시대,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뭐 IMF 이런 걸 배경으로 하긴 했는데 뭔가 정치적 상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지만 약간 재벌과 약간 다르게 하면서 괜히 뭐 삼성이나 현대나 실제 그룹에서 뭔가 그 미운 털 막힐 일도 잘 피해가면서 제대로 되게 재미지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이 드라마의 성공 배경은 뭘까요? 사실 저는 신업 본 다음에 이게 돼? 그 신업이 그거에서 뭐 그 재벌가의 비자금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집사 같은 그 직원이 죽었다가 깼더니 재벌가의 막내들로 환생한 뭐 이런 내용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설정이 그런데 이 설정이 뭐냐면
사람들이, 그리고 보통 남성들이 가장 많이, 남자도 똑같을 거야, 가장 많이 하는 상상, if. 첫 번째,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여기에는 이제 보통은 뭐 그래 과거로 돌아가서 뭐 첫사랑도 성공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과거로 돌아가는 문제는 그냥 과거로 가면 중요하지 않고 지금의 모든 기억을 가지고 과거로 돌아간다면, 뭐 저라면 뭐 어렵게 이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뭐 주식 투자 뭐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비트코인이 10,000원 안 될 때 한 1,000만 원어치만 사놓고 8천만 원 8천만 원까지 오르는 걸 우리가 못 알고 있으니까 8천만 원을 팔면 전 세계 최고의 각부가 돼 있겠죠. 뭐 요즘에는 되게 쉬워졌어요. 예전에는 이제 가려면 그래도 뭐 언제 때 어느 주식이 떴다가 뭐 하고 뭐 그런 뭐 시지프스나 이런 드라마 보면 뭐 많죠. 뭐 9.11 테러를 가지고 뭐 주식을 돈을 많이 벌고, 요즘엔 그런 거 생각할 거 없죠. 그냥 비트코인 8천만 원만 기억하고 돌아가면 되는데, 이렇게 내가 지금의 모든 걸 알고 과거로 돌아가면 어떨까? 저는 사실은 그렇게 되면 우선 비트코인 1,000만 원씩 사놓은 다음에 작곡가 할 거예요. 모든 히트곡을 내가 다 알고 있거든. 영화 시나리오도 몇 개 쓰고 뭐 그냥 이런 상상을 많이 하죠. 이루어질 수 없는 상상. 두 번째 상상. 다음 생에는 재벌가에 태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도 많이 하잖아요. 이 드라마는 이 두 가지를 다 혼재해 버렸어요. 주인공이 과거로 돌아가는데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막 10살도 안 된 애가 자기 재벌 회장 할아버지한테 조언을 해줘요. 이번 대선 때는 누구를 밀어라. 그러면서 노태우 밀려고 하면서 2등, 3등도 밀어라. 2등, 3등이 김영삼, 김대 연달아 대통령이 되니까 그때 이렇게 저렇게 다 비자금, 그러니까 그 선거 자금을 대주면서 뭐 탄탄하게 가는 거죠. 모든 걸 기억한 채 과거로 돌아갔기 때문에 가능한 설정이고, 또 하나는 재벌가 막내 아들이잖아요. 이런 어떤 많은 사람들이 했던 그 말도 안 되는 상상, 이루어질 수 없는 상상을 짬뽕을 해가지고 드라마를 만드니 뭐 그 다음부터는 재미있건 재미없건, 근데 약간 이제 남성들이 더 좋아할 만한 뭐 주식 얘기 나오고 뭐 이런저런 뭐 더 그렇긴 하지만 어떤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아닐까. 근데 약간 이제 멜로나 이런 소재는 거의 없기 때문에 여성 시청자들의 호응에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보면 이렇게 막 시청 되게 높게 나오는 드라마들은 드라마 안 보던 남자들이 보면, 여성 시청자들은 워낙 드라마에 대한 애착도가 있기 때문에 많이 보시는데, 남자분들이 안 보다가 같이 보기 시작하면 뭐 이제 끝도 없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그 12월 4일자 성적표를 놓고 보면 이제 막 넘어서기 시작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얼마만큼 벌어주고 얼마만큼 재벌집 막내 아들이 갈지, 이게 지금 연말에 월드컵 아니었으면 화제성을 지금 재벌집 막내 아들이 다 가져갈 텐데 월드컵까지 좀 나눠 갖고 있는데, 월드컵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재벌집 막내 아들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시청률 얘기로 예고편, 이들이 뭔가를 하고 있다, 이들 때문에 뭔가가 변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말씀만 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제가 재벌집 막내들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를 많이 모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